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일본이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국내 수산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는데요. 오늘 광양 전어축제가 개막하는데 손님이 얼마나 올지 걱정입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에 경매한 싱싱한 수산물을 파는 여수의 선어시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삼치나 민어 등 막 잡은 횟감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식당으로 실어보내느라 분주한 곳이지만 썰렁하기만 합니다. 서울도 단가 맞춰서 사고 그러는데 서울 시장은 정말 무슨 식당도 두고 여기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아예 사람이 안 다녀요.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 고기잡이 여선들은 이미 여획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 방류가 결국 현실화되자 자연산 회를 팔아온 상인은 생업을 접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매일매일 이제 신선한 걸 나와야 되는데 그들도 안 들어오고 이게 생업으로 어디 하다 보니까 다른 하는 것도 좀 막막하고. 오염수 방류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거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나? 이거 생선을 미리 비축을 해놔야 되나? 막 전문가들의 다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쉽진 않아요. 개막을 앞둔 광양 전어축제장. 손님 맞이 준비를 끝냈지만 오염수 방류에 축제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어는 풍년이지만 소비가 이미 크게 줄었습니다.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수산에서 지금 한 배당 50kg 정도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는 현재까지는 이 전어는 별 영향이 없으니까 마음껏 드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산업계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의원 79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며 일본을 믿고 과학을 믿으라는 윤석열 정부의 앵무새 같은 말은 국민의 극심한 불안과 불신을 달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 공동시민행동과 민주노총 광주와 전남 지역본부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범죄와 재난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5.18 43주년을 맞은 올해 5.18은 누구의 것인가란 물음이 화두가 됐죠. 갈수록 거세지는 5월 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을 함축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해결 요구가 거세지면서 광주시가 5.18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묘지에서 설전을 벌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황일봉 5.18 부상자 회장. 특전사 동지회와 5월 단체의 5.18 합동 참배를 몸으로 막은 시민단체. 갈등으로 얼룩진 5월을 지나며 광주시는 나들의 위원회를 만들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5.18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기구인 나들의 5.18 위원회를 구성해 가겠습니다. 발표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 나들의 위원회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들의 위원회는 구성을 논의를 막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지금 서로 추천을 받고. 사실 광주시에는 이미 5.18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5.18 기념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존 위원회와 나들의 위원회, 기능 구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5.18 조례 통합이 끝난 뒤에야 나들의 위원회가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5월 단체가 5.18 행사를 따로 꾸리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은 더 격화되는 상황. 시급한 갈등 조정의 몫은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시민 대토론회로 넘어갔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차례의 토론회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시민분들의 집단지성을 빌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집단지성을 발현하실 수 있는 공론화의 장, 그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광주시의회 5.18 특위는 이견을 보이는 5월 단체를 설득해 최대한 많은 주체가 대토론회에 참여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최근 지역 대학과 자치단체가 잇따라 스포츠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고 학교 체육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되는데요. 관건은 얼마나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육관을 가득 채우는 힘찬 목소리와 함께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 패스를 주고받으며 손발을 맞춥니다. 올해 창단한 광주여대 농구부는 모두 6명. 5명이 뛰는 농구 경기에 사실상 모든 선수가 주전입니다. 선수단 규모는 작지만 대학 농구계의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남권 선수들이 되게 가기 대학교가 좀 되게 한정적이고 위에 수도권에 많이 있다 보니까 가까운 대학을 좀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연도에 광주여대가 창단된다는 소식 듣고 광주여대 외에 조선 이공대와 남부대도 야구부와 수영부를 창단하면서 올해 광주 지역 대학 운동부는 8개 학교 51개로 늘어났습니다. 실업팀 창단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산 선수를 주축으로 한 양궁단을 창단한 데 이어 남구청도 2025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양궁단을 꾸렸습니다. 대학 운동부와 실업팀의 입단 창단으로 지역 체육계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유지되느냐입니다. 예산 부담과 관리 부실로 해마다 여러 실업팀과 운동부가 창단과 해체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되면 그때그때 지원해서 학교 생활하는데 선수 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대학과 실업 스포츠팀에 대한 협력 방안을 강화해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20대 여성 A씨를 특수 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광주 상무역 안에서 영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에는 영무원 B씨와 다른 승객들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며칠 전 민원을 제기하며 영무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광주시 각화동 제2순환도로에서 3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A씨의 70대 아버지와 20대 동승자가 숨졌고 A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광주 지역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6곳이 결제 라인에 있는 간부들도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평가 점수를 조작한 인사 담당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업무는 담당자 혼자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며 인사 담당 결재권자들과 평가위원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청 직원들이 고용을 연장해달라며 광주시청에서 200일 넘게 농성 중인 보육 대체교사들의 농성장을 몰래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어제 새벽 1시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광주시청 1층에 있던 보육 대체교사들의 텐트와 돗자리 등을 청사 밖으로 옮기고 노조 벽보도 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서 해당 남성들이 시청 직원인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노조는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김은솔 판사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노동조합 간부 5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단체 협약비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의 11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폭염특보 지역이 더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주말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다시 더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은 오전까지 약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5mm 안팎이니까요.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담양 31도, 화순 32도로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0도, 구례 32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영암 31도, 장흥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오겠고요. 점차 확대된 뒤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5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